오늘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국제 정세, 이거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전쟁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런 충돌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반격이 있고 이렇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세계 각국도 전쟁 상황을 묵인할 그런 나라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이스라엘을 다독거리는데 다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뉴스를 본 것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대단하다. 99% 방어를 했다. 이런 뉴스 제목이 먼저 떴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번 방어 능력, 이거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21세기의 전투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다들 아마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앞으로의 전쟁이라는 것, 그것은 기술력과 돈의 싸움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북괴는 세상에서 더할 수 없는 빈곤한 나라, 그런 집단이라고 손꼽히고 있는데 그들은 대단한 전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총알 한 방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연습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아직도 거기에 안심하고 있는 국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막대한 돈이 있고 막강한 무기가 있는 그런 무서운 적입니다. 미국도 나토도,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여차하면 만일 북괴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면 김정은이가 원하는 그 어떤 좋은 자리에도 앉혀줄 이미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 비하면 한없이 인내할 것을 요구받는, 착하다 하면서 참으라고, 그리고 똑같이 칭찬을 하면서 세계의 안보에 우리 부를 기부하라고, 내놓으라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우리를 먼저 쳤다, 선제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참아야 한다고, 이런 요구를 받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때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란은 이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특히 러시아, 이란의 편을 드는 이런 데서는 다른 나라의 영토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나중에 보복을 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포탄을 발사했던 장소는 이란 영토 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의 중간에 있는 이란의 우호적인 국가의 영토에서 다 포탄 발사를 했다는 것, 이거 먼저 짚어두겠습니다. 이란에서 드론 185개, 5대, 지대지 미사일 110개, 순항 미사일 36기, 그래서 도합 300기 이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아이언돔, 그리고 다윗의 돌팔매, 에로우2, 에로우3, 이 3중의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거의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이 중에 에로우2와 에로우3는 미국과 함께 개발을 한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99%를 막아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 언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조선일보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단했다. 하룻밤 막아내는데 1조 4천억을 태워버렸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시 21세기의 전쟁은 돈과 기술력의 전쟁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를 지키려면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국민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좁은 영토에 있는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거기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기술력도 마찬가지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다른 나라를 지켜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조선일보의 이러한 뉴스 제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알고 있듯이 역시 한국인은 돈이구나, 돈으로 설득을 하고 돈밖에 모르는구나. 어떻든 조선일보의 그 기사는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기사를 보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참 복잡한 겁니다. 1조 4천억을 가지면 막아낼 수 있다. 까짓거 1조 4천억 태워버리지. 저 빈곤한 김정은이 어디 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그 돈이 어딘데. 큰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그야 사람마다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든 지금은 이제 그날 밤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미국은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더 이상 확전되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참 특이했습니다. 네타냐후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것을 잃지 않았으므로 이번 대결에서, 이번 충돌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다. 승리자로서 아량을 베풀 것을
설득했던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가 만일 지금 보복에 나서면 너는 세계인의 원망을 사게 될 거다. 이런 위협이 아니라 너는 승리자니까 승리자로서 좀 참을 수 없겠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혹은 우리가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아낌없이 우리가 가진 것을 보내주는 세계 친구 나라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대상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의 그리고 세계 각국 정상들의 그들이 조바심 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스라엘을 달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황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직접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했죠. 그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보복을 하겠다는 답변, 전 세계의 정상들이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승리자의 자리, 이것도 인정을 하고 스스로 그러면서 보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참 담담하게 했습니다. 그 바로는 이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에 보복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이스라엘 하늘 위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보게 될 거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은 이란 측입니다. 이란 쪽에서는 보란 듯이 정말 핵시설을 치겠다, 핵무기를 쓰겠다 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세계의 분위기로 봐서 이만하면 우리가 한 번 더 큰 소리를 쳐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보도되고 거의 1시간이 좀 지났을까, 이미 포격을 했다는 다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보복 후에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겁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 영공에 핵무기가 뜨는 꼴을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미국하고 맞서고 있다, 이런 보도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자주국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방식인 겁니다. 우방국가의 이야기를 거절하면 적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러고 나서 오히려 세계에서는 한국을 걱정합니다. 사실 이스라엘보다 더 어이없는, 맨손으로 저 세계에서 이제는 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쟁의 위험성이 가장 높고
그 전쟁을 막아내기에 가장 안 좋은 조건에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한국은 이스라엘을 봐야 한다. 이스라엘 같은 그런 방어 체계를 신속하게 배치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지고대로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들도 거의 탄식 반, 걱정 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 거기에 이미 다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은 DMZ 인근에다 장사정포 1100여 문을 이미 배치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좌우가 나뉘어서 통일 안 할 거냐, 동족끼리 살상을 할 거냐, 김정은이가 침략할 빌미를 줄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국론을 통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뉘어 있을 때가 지났다. 이미 답이 나왔다. 김정은이는 여건만 되면 침략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김정은이는 할 수만 있다면 핵무기 쏩니다. 자, 여기까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DMZ 인근에 장사정포 1100여 대를 배치해놨다. 그거 안 쏠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자로 만든 겁니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정당이 어디가 됐든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나서 여권이 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여권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김정은이는 우리를 공격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냐?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무장지대 인근에 이렇게 많은 장사정포를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모두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다. 전쟁이 딱 개시되면 1시간 이내에 16,000발의 포탄과 로켓탄이 수도권에 퍼부어진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전술핵을 배치하느냐 어쩌느냐 하는 문제, 그 선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스스로 살아갈 길을 마련해 놔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아이언돔을 촘촘히 덮어놨다고 하면 무사할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는 비록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도 같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렇게 했지만 주로 이란에서 날아오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는 참으로 할 말을 잃는 그것이 북한과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날아오는 시간을 계산할 것도 없다. 결국 이스라엘을 보고 배워라. 한국은 핵무기 전술핵 배치라도 하겠다고 해라.
지금 이렇게 애타는 소리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다른데 돈과 능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지금 그런 때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야로 나뉘어서 정쟁을 할 때가 아닌 겁니다. 포탄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령 용산에 지하벙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일이다.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일단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어떤 정치인, 어떤 정치 세력, 그걸 따라갈 때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과 정치계에서는 나라부터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패했고 혐의가 있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란에게 보복할 때 바이든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는 바이든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명예, 자주성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의 청을 거절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전을, 내 아내의 안전을, 그리고 내 정치 계파의 승리를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방에게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대화를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